도형의 방정식 평면 좌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두 점이 있고 y는 2x 위에 있는 어떤 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과서에는 y는 x 말고 x축, 즉 y는 0 위에 있는 점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엔 그 움직이는 점을 a, 0으로 두었다,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x축은 아니고 y는 2x니까 그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죠. x값이 a면 y값은 2a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a가 들어가면 y값은 2a가 되는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2a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AP랑 BP랑 거리가 같다, 요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AP랑 BP 거리 같으면 각각 제곱한 것도 거리 같겠죠. 그래서 AP 제곱은 점에서 점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A 더하기 1 제곱 2A-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BP의 제곱은요, BP의 제곱은 4-A의 제곱 이렇게 할까요? A-4의 제곱에서 2A-4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두 식이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a제곱 그 다음에 4a제곱 나올 거고, 여기서도 a제곱 4a제곱 나올 테니까 다 전개해서 서로 소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항을 빼고 적어보면 ap제곱은 2a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0a 더하기 25, 그 다음에 bp제곱항에서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원래 a제곱 4a제곱 a제곱 4a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테니까 그냥 전개할 때 안 적어준다, 이렇게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한 계산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8a 더하기 26이 마이너스 24a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6a가 6, 그러면 a는 1이겠네요. P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P 좌표는 2,2a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a, 2a고요. a가 1이니까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가 여기 있고 AB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거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니까 삼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다? 그렇죠. 변의 길이를 조사해 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A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BC 길이 한번 조사해 보고요. 이 각각 변들이 지금 직각삼각형의 각 변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가 성립한다?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AB부터 해볼게요. AB는 3-1의 제곱, 그 다음에 AB 제곱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2-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AC의 제곱은 3-1의 제곱에서 2-4의 제곱. 비슷하게 BC의 제곱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성립하는 게 피타고라 정리에서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이 ab의 제곱이다, 요거 성립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얘랑 얘 더한 게, 그쵸? 얘랑 얘 더한 게 요게 된다,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ac제곱부터 써보면 4 더하기 36 이렇게 되고요. bc제곱은 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 ab제곱은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적히겠네요. a제곱 날려주고요. 계산해보면 여기가 44, 16이니까 60 더하기 8a가 20-4a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12a가 마이너스 4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2분의 40,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삼각형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등변 삼각형일 때도 있을 거고 직각삼각형일 때도 있을 거고 뭐 경우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될 건 무조건 뭐다? 변이 길이 체크해서 각각 조건 맞게 수직 써줘서 결국에 어떤 미지수 찾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P를 X축에 있는 점이니까 뭐라 둘 수 있다? 좋습니다. A, 0으로 두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금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 자, 이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AP제곱, BP제곱을 더한 값을 한번 적어봐야겠죠. AP제곱은 A-1의 제곱에서 0-2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고요. BP제곱은 A-5제곱에서 0-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이 식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에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41 이렇게 되겠고요. 동량 계산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4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A로 표현한 건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 식이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꼴이 이게 A에 대해선 2차식 꼴이죠. 2차식 꼴. A에 대한 2차식 꼴.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제곱식 꼴, 완전제곱식, 즉 이런 꼴, 뭐 이렇게 되겠죠. K의 A-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꼴 이렇게 변형하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찾는 것처럼 비슷하게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고창으로 묶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들어가고 뒤에 46 있고 지금 우리가 맘대로 9 더해줬으니까 다시 9 곱하기 2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2에 A-3 제곱 더하기 28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A가 3일 때 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값은 28로 최소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28이라고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최소값을 가지는 A값을 물어봤으면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8 하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ABCD가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는 D 좌표를 구해달라. 평행사 변형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있으면요. A, B, C, D 이 순서대로 줬고 평행사 변형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BD를 잇는 대각선 그리고 AC를 잇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이 각각을 2등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좌표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줬으면 AM하고 MC 길이가 같고요. 같고 그 다음에 BM하고 MD 길이가 같다는 거겠습니다. 자, 근데 길이가 같은 점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이 AC, 선분 AC 그리고 선분 BD의 어떤 점이다? 중점이다. 그렇죠? 중점이란 말은 뭐다? 중점이란 말은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AC의 중점 찾고 BD의 중점 찾아서 그 둘이 좌표 같다 이렇게 두면 A랑 B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C의 중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AC의 중점은요. 이렇게 되겠죠. A의 X좌표, C의 X좌표, 그 다음에 1대1 내분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Y좌표, B의 Y좌표, 1대1 내분이니까 이렇게. 자, 공식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랑 더하는 거니까 2분의 내부곱, 외부곱 더하는 거죠. 내분이니까. 그러면 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분의 내부곱, 외부곱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0이 나온 게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온 게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좌표가 0하고 마이너스 1 나온 건데 결국에 지금 중점을 구할 때는 내부점 공식을 써도 좋지만 각각 좌표끼리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각각 좌표끼리 더해서 여기 뭔가 잘못한 것 같죠 지금?
여기가 6이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6 더하기 1 해서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각각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거랑 똑같으니까 BD의 중점 구할 때는 한번 그렇게 구해보겠습니다. BD의 중점은 각각 좌표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분의 3 더하기 A가 M의 X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그 M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지금 똑같은 M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 B가 10이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럼 D 좌표는 A, B니까 마이너스 3, 1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BC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 좌표가 1,1, 그 다음에 BC 중점 좌표가 7,4다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말이겠네요. 두 가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B의 좌표를 x2, y2, C의 좌표를 x3, y3라고 두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BC의 중점이 7,4니까 x2 더하기 x3를 2로 나눈 게 7, y2 더하기 y3를 2로 나눈 게 4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x2 더하기 x3는 몇이다? 그렇죠? 14. y2 더하기 y3는 몇이다?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무게중심 구할 때는 A, B, C,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무게중심 G 좌표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A X좌표, B X좌표, C X좌표 더한 다음에 3. 그 다음에 A Y좌표, B Y좌표, C Y좌표 더해서 나누기 3. 근데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을 아니까 1 더하기 14분의 3,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해서 3분의 15니까 5고요. 3분의 9니까 3 이렇게 A랑 B 구해서 얘가 A랑 B니까 A 더하기 B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치우고 어떤 풀이도 가능하냐면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무게중심이란 게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의 중선, 그렇죠? 여기가 중점이니까 7,4랑 1,1을 나누는 지나는 그 직선, 그 선분이 바로 중선이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무게중심은 A에서 이만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그 반대쪽인 중점까지는 1만큼 거리의 비율이 2대1이 되는 그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가 된다? G가 된다. 이렇게 BC 좌표를 미지수로 잡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이죠. 다음은 A X좌표 B 그 다음에 이 점 M이라고 둘까요? M이 X좌표 그 다음에 내분 비율 2대1 그 다음에 A의 Y좌표 M이 Y좌표 내분 비율 2대1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보면 여기서는 얘랑 얘랑 더해서 3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한 거에서 15 이렇게 해서 5가 나오고요. 얘는 여기 더해서 3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해서 9 해서 3 답은 똑같겠죠. 당연히 무게중심은 5,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꼭지점에서 출발한 비율이 2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실수하는 부분 당연히 이거겠죠. 1대 2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엉뚱한 데 찾지 않길 바랍니다. 네, 6번 가보겠습니다. 두 점 A랑 B가 있고요. A, B를 외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OP를 또다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공식을 두 번 써야 되겠네요. 이 경우에. 근데 계산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부터 구해볼게요. P의 X좌표는요. A의 X좌표, B의 X좌표, 그 다음에 내분 비율 이렇게 적고요. P Y좌표, A의 Y좌표, B의 Y좌표, 외분 비율 이렇게 적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1에서 2를 빼는 거겠죠. 1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곱에서 외부 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5가 P의 X좌표가 될 거고요. 여기도 구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에서 내부 곱 외부 곱 빼면은 5 빼기 0 해서 5 P의 좌표는 그래서 뭐다? 5,5가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OP를 또다시 3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OP 내분점 구해보겠습니다. 5는요
0,0이겠죠. 원점이니까. 그러면 0, 5, 3, 2가 그 내분점의 x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5, 3, 2가 다시 내분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두 개 똑같으니까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두 개 더하면 5고요. 내부곱 더하면 15 해서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P좌표는 죄송해요. 내분점의 좌표는 3,3 여기도 3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내분점 좌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7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이 있고 서로 딱 그거랑 다른 두 점 PQ가 각각 X축, Y축 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네요.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A는 마이너스 2,4니까 이 점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4. 그다음 B는 10,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10, 마이너스 1. 그때 P는요. P는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이런 데 있겠죠. P. 그 다음에 Q는 파란색으로 Q는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해봅시다. Q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은 아니고요. PQ는 축 위를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A랑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AQ 더하기 QP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아까 3번 문제처럼 P랑 Q를 뭐 A, 0, 0, B로 두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뭐 이차함수 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계산으로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3번처럼. 근데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길이 더하기 길이 더하기 길이인데 여기에 지금 제곱 같은 게 지금 쓰여져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각각 루트를 다 달고 나올 거라 이 말이지. 루트를 다 달고 나오고 루트끼리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은 동류항 연산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제곱이 없는 이런 길이끼리 합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계산으로 풀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곱이 들어가면 우리 길이 공식 생각해보면 원래 길이 자체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곱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루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루트가 없어지는 거고 루트가 없어진 내부는 어떤 미수가 껴져 있는 이차함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꼴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제곱이 없고 길이가 여러 번 더해져 있고 루트끼리 막 더해져 있는 연산일 거라는 생각인 거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래서 뭔가 수식적으로 풀기가 매우 곤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AQ 한번 그려볼까요? AQ 더하기 QP 더하기 PB가 가장 짧은 경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경로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일 것 같아. 자,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에 우리 시작점은 A고 마무리 끝나는 점은 P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A랑 B가 연결되는 이 경로 위에 P랑 Q가 다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 점이 P고 이 점이 Q면 A랑 B랑 최단 거리로 가는 그 경로 위에 Q랑 P가 다 있으면 그게 AQ 더하기 QP 더하기 PB의 각각 거리 합이 가장 작아질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개념 되게 유명한 유형이고 중요한 유형인데 교과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학습지에 넣었고요. 동점이 두 개가 있는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건 정점들을 잇는 그 직선 위에 동점이 위치했을 때가 가장 그 길이가 짧아지는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A랑 B가 정점이잖아요. 멈춰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A랑 B를 잇는 선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선분 위에 P랑 Q가 다 있으면 AQ 더하기 QP 더하기 PB가 이때 가장 짧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 그냥 A에서 B까지 거리 구하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 구해보면 10-2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5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144에 25 더하면 169. 좋네요. 숫자가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3. 다음 두 점을 잇는 선분 AB 되어 B의 방향으로 연장선 위에 이런 식을 만족하는 C의 좌표가 있다. 그걸 구하여라. 이런 문제네요.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평면 이렇게 들어가면 A는 여기 원점 X축 Y축까지 그리겠습니다. B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X값이 0이니까 축 위에 있겠죠. 이때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연장선을 그려봤을 때 그림을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그려봤을 때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대. C가 있고요. 그때 이 AB가 3BC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B 길이의 2배 한 게 BC 거리 3배 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도 이건 푼 문제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거리나 이렇게 거리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 앞에 숫자가 곱해진 이런 꼴을 쌤이 상수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수업 시간에. 상수배했을 때는 뭐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그쵸. 비례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비례식. 어떻게 바꾼다? 그래서 AB랑 BC 거리 B가 몇 대 몇? 이게 네모 대 세모라고 하면 이거랑 곱이 이거 곱이 이거 곱이랑 같다는 거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이끌어내려면 여기가 3,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괜찮죠? 3BC가 2AB랑 같은 거니까요. 3BC가 2AB. 자, 그러면 AB랑 BC 길이 B가 3대 2라는 거니까 여기 C가 사실은 한 이쯤에 있었겠네. 그러면 한 이쯤. 그러면 여기 길이 B가 3, 여기 길이 B가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 비율이 3대 2라는 겁니다. 길이 비율. 자, 그렇게 되면 C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C좌표는요. 선분 AB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자, 갑자기 5라는 숫자 왜 나왔어요, 쌤? 3대 2로 외분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거리 비율이 3하고 2면 A에서 C까지 거리의 비율은 5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C에서 A까지 거리 B는 5, C에서 B까지는 거리 B는 2니까 C는 선분 AB를 5대 2로 외분한다라고 얘기해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X좌표, B의 X좌표 5대 2 비율 쓰고요. A의 Y좌표, B의 Y좌표 5대 2 비율 써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5에서 2 빼지는 거고요. 내부 곱에서 외부 곱 빼는 거니까 0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3분의 6 하면 몇죠?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5에서 2 빼고요. 내부 곱 외부 곱 빼면 35에서 8 빼니까 27 이렇게 돼서 3분의 27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C 좌표 몇 콤마면 2,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문제라서 뭐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9번. 두 점이 있고요.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다는 거네요. 자, 1사분면 여기겠죠. 1사분면은요. 좌표 표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렸을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각각 사분면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걸로 할까? 1, 2, 3, 4 이렇게 사분면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1사분면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값, Y값 둘 다 0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주의해야 될 점은 X값이 0일 때 또 Y값이 0일 때 이런 경우에는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축 위에 있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은 그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분점 지금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내분점 비율대로 내분점 좌표 찾고 그 각각의 X좌표, Y좌표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 대 1-t 내분이니까 그 내분점을 p라고 이야기해보면요. p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5, t, 1-t 내분 공식으로 갈 거고 y좌표는 4,
마이너스 1, t, 1 마이너스 t 내분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두 개 더하면 1이죠. 분모 1이고 내부곱 외부곱 더하면 8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내분점의 x좌표는 8t 마이너스 3이고요. 외분점 같은 경우 마찬가지 더하면 1, 그 다음에 내부곱 마이너스 t, 외부곱 4 마이너스 4t 이렇게 돼서 4 마이너스 5t가 외분점이 y좌표가 되겠습니다. 내분점이요. 그러면 내분점은 8t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t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가 어디 있다? 일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8t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고 동시에 4 마이너스 5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쌤이 동시에라는 말을 한 이유는 얘만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어디 있다? 4사분면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면 x값만 0보다 크고 y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려면 정확하게 8t-3도 0보다 크고 동시에 4-5t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좌표편만 문제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다? 연립일차 부등식 문제로 수렴을 연립일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t에 대한 부등식 풀어보면요 간단하죠. 이 정도는. 그러면 t는 8분의 3보다는 크고요, t는 5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표현해보면 t 범위는 8분의 3보다는 크고 5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t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 갈게요. 여기 지우고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B 그리고 C 이렇게 있다. 얘는 지금 움직이는 점이고요. A, B는 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D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 D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보면 DADB 각도가 잠시만요. ADB 각도가 BDC 각도랑 같다. 그러니까 이 각이랑 지금 이 각이랑 사이즈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좌표도 지금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5,4. 이때 여기 좌표 구해달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ADC 이 삼각형 있죠 지금 여기 ADC 요 삼각형에서 D에서 AC로 각이등분선이 같다는 거죠. 각이등분선이 이렇게 각이등분선이 같다고 하면 어떤 게 성립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기억나나요 혹시? 이 거리를 A, 이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자, 이 A, B 실제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가 선분 A, B랑 BC의 거리 B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중학교 수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해볼 거는 A랑 스몰 a 여기랑 여기 근데 지금 B 좌표가 A, B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MN 이렇게 MN은 실제로 구해서요. 그럼 그 구한 값이 숫자로 나올 거야. 왜냐면 A, D, C가 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지금 숫자로 제시되어 있는 고정점이니까 스몰 m이랑 n 값도 다 숫자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m 대 n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내분점 공식으로 b를 찾아볼 생각이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AD부터 구해볼게. AD는 즉 우리가 말한 m은 마이너스 1 더하기 5의 제곱에서 7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여기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16, 9니까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CD도 한번 구해보고 CD는 n이고요.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6제곱 8제곱이니까 10제곱 해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m이 몇이다? 5, n이 뭐다? 10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A, B 대 B, C 비율이 몇 대 몇이다? 5 대 10이다. 다시 말하면 1 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점 B는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그 점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A 좌표 쓰고요. A는 이렇게 되고 C는 C 몇이었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내분 비율 1대 2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분점의 x좌표 a는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1, 1, 2. 자, 마이너스 1, 1, 내분 비율 1대2 이렇게 돼서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분모에 3 들어가고요. 내부곱, 외부곱 더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a 값이 될 거고, 내분점의 y좌표는요 7 마이너스 4, 1,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4 해서 3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였고요.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계산돼서 3분의 9네요. 그럼 답은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가계등분선이 있을 때 얘랑 얘의 비율이랑 같다.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 공식을 몰랐다면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평면좌표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좌표 간의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나 아니면 내분이나 외분 그 자체의 계산이 어렵다기보다 지금 문제 보면은 뭐 이차함수의 최소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런 개념적인 유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분면의 개념도 물어보고 있었고, 이 문제는 연립일차 부등식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에서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를 좀 이렇게 모습을 변형해서 나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면좌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배웠던 뭐 연립일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다 같이 공부하고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